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준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지수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 지수가 3200포인트를 넘어서기만 한다면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는데, 야, 이거 지금 며칠째 못 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4월 16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전이죠. 목요일부터 200포인트 넘나? 금요일 넘나? 그리고 월요일 넘나 했는데 계속 못 넘고 있다가 이제 오늘은 기어이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전고점 라인대가 지금 321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지금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넘어가게 된다면은 흐름상 시세상 31,4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 못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는 데다가 쌍봉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나올 만한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는 갈 거면은 진짜 제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일단은 빠져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조금 좀 숨막히는 자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는데, 3200포인트가 넘어가면 3200, 400포인트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인 거죠. 우리 여기서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수 상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1000포인트 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시세상 저렇게 흐름을 깨지 않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00을 넘고 나니까는 걱정거리가 없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에도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관건이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올라갈 때 대형주만 한 게 없거든요.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주가가 좀만 올라가도 지수가 쫙쫙 올라가니까 대형주가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형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지 기관들의 줄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주에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는 32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대형주랑 상관없으신 분들은 사실 넘어가도 안 넘어가도 그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든지 테마적인 종목들 위쪽에 이렇게 잡지만 않으셨다면은 떨어져 있는 종목을 잡아놨다 그냥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코스닥 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코스닥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소형주 차트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에서도 소형주 차트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아니고 소형주 차트인데 어때요? 코스닥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간다라는 거 보여지죠?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차트랑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중소형주 하신다. 그렇다는 말은 소형주 차트가 가기 때문에 코스닥하고 똑같다. 코스닥은 이미 1000을 넘었기 때문에 좀 시세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 흐름만 안 꺾인다면 좋은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나쁘진 않다 정도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갖고 있어야 될까 좀 고민이 된단 말이죠. 살펴봅니다. 일단 휴메딕스와 흥국화재가 또 두 종목이 상한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10% 이상으로는 SX 엔진, 그리고 밑으로 가니까 TK 케미칼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10% 이상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한가에는 CU 메디칼이 이렇게 13% 이하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우선주를 빼놨거든요. 저는 우선주를 이렇게 체크해서 빼놨는데, 우선주를 포함시키면 이렇게 우선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우선주가 올라왔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품절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 좋은 시장 아닙니다. 이거 거의 잡주들의 향연이다라고 봐도 무난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주들은 아예 빼고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CU 메디칼처럼 이렇게 제약 바이오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자. 이런 거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상증자는 기업의 재무적인 내용들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좀 적자가 나거나 힘들어졌을 때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재무제표 정도는 체크하자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흥국화재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흥국화재가 올라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흥국화재가 오늘 이제 뭐 화재보험료를 뭐 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흥국화재가 올라온 이야기는 황교안 TV 출연 효과라고 하네요.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이사가 황 전 대표와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해가지고, 야, 이거 손해보험률, 손보사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엮인 게 아니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진짜 택도 아닌 테마죠. 그죠? 황교안 테마로 움직였다는 것은 너무 택도 아닌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해보험사가 의외로 실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운행량이 줄다 보니까 사고가 좀 덜했겠죠. 그러니까 손해보험 지급을 좀 덜했겠죠. 돈은 받았는데 지급을 덜했다. 그 말은 어때요? 아무래도 이득이 좀 많아진다. 지출은 줄고 수입은 생겼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험사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흥국화재만 올라왔는가? 뭐 현대해상 보도록 할까요? 현대해상도 지금 3%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화재를 놓쳤다 해서 뭐 흥국화재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화재 관련주를 잡으시려고 한다면은 사실 올라오지 않은 다른 기업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현대해상과 같이 안 올라온 기업들을 조금 잡아가는 것이, 꼭 내가 화재 관련주 저렇게 보험사 관련주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게 좀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휴메딕스 차트 살벌합니다. 그죠?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야, 이거 완전히 개미들 피 말리는 차트 모양이거든요. 막 이거는 진짜로 조금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거의 뭐 희롱당하는 수준인 거죠. 자, 휴메딕스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은 우리 지엘라파 스푸트니크 컨소시엄에서 휴메딕스가 제외되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날은 휴메딕스가 이제 러시아 백신이죠, 국내 공급 논의 시점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참여를 한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배제가 됐다 했는데 다시 또 올라옵니다. 다시 또 배제가 됐다가 다시 넣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의 농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 중이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거는 휘말리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 길 가다가 사람들 보면은 좀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보고 있으면은 내가 거기 져가지고 아이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건 당신이 잘못했지 하고 훈수 두고 있으면 오히려 두 사람이 나한테 덤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은 휘말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비켜서 좀 떠나 있는 게 상책일 수 있잖아요.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이거는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뭐 물론 여기 있다가 뭐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쪽박이라서 잘 되면 대박 아닙니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 여기서 주는 대박 안 먹고 싶어요. 예.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주는 음식 별로 안 먹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자리는 제가 수익을 굳이 여기서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저는 뭐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적당 부분에서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히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주의보험 아직도 안 끝났네요. 아무래도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라고 하는데, 히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최대 후원사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네요.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뭐 하는 건지 진짜로 알 수가 없습니다. IOK부터 해가지고 히림까지 뒤늦게 윤석열 관련주에 한번 끼워보겠다 말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나마 히림은 이제 나쁘진 않아요. 기업 자체가 뭐 실적도 그런 대로 나오고 있고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윤석열 관련주로 엮는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뉴스를 이렇게 낸다고, 지금까지 끌어올린 거 보니까 너희 먼저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다가 지금 뉴스 내면서 기업 개미들에게 팔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이 들죠. 요건 조금 역시나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뉴스를 내서 세력들이 팔아내고자 할 때 지금부터는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은, 또는 이런데 욕심을 내는 개미들을 위쪽에 올라오더라도 사겠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팔아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들이 나중에 뒤에 물릴지언정 일단 여기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하는 게 맞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상당히 역발상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남이 물리든 어쨌든 간에 남이 비싸게 사든 간에 나만 비싸게 안 사고 나만 안 물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니까 3개 종목이죠. 상한가에 들어간 3개 종목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좀 좋아 보인다, 관심 있게 보여지는 기업을 뭐 액션스퀘어 올라온다는 거, 게임 관련주죠. 게임 관련주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오늘 저는 약간 관심이 가네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역시나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에어와 같은 LED 관련주, 제가 이제 LED 반도체 장비 업종들, 그런 부품 장비 업종들 좀 투자해라, 뭐 그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런 쪽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요. 역시나 저는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잡아놓고 올라올 때 득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주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LED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은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많고 게임 관련주도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많으니까요. 먹거리 좀 찾아보신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